안녕하세요. 맞춤 정장 일을 하고 있는 변태수 테일러라고 합니다. 일반 정장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맞춤 정장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이 맞춤 정장이란 걸 필요하신 분들이 뭐 20대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직장인 분들 혹은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뭐 신랑 분들이나 혼주 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청소년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잘 알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일반 정장이라 하는 기성복 같은 경우는 보통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 이런 식의 사이즈별로 제작이 되어져서 나오게 되세요. 그러면 내 몸 사이즈에 맞는 정장을 구입하여 입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내 몸 사이즈에 맞는 옷을 구입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게 정말 내 몸에 잘 맞을까요?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사람은 개개인별로 신체 사이즈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게 됩니다. 물론 평범한 사이즈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체격이 크시거나 왜소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그 체형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체형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조금 등이 굽어져 있는 굴신 체형이거나 등이 펴져 있는 반신 체형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특수한 체형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성복 사이즈로 보완하기가 조금 어려우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딱 맞는 정장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맞춤 정장 같은 경우는 기성복처럼 몸을 정상 사이즈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장을 내 몸 사이즈와 체형에 맞게 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쉬운 것 없이 나만의 옷을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테일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 패션 쪽 관련 직종이다 보니 옷을 좋아해야겠죠. 그리고 커리어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런 패션 쪽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이 업에서 몇 년 동안 해온 결과 이런 테일러적인 업무나 또 이해도에서는 패션 쪽을 전공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테일러라는 직업은 정장을 만들기만 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정장을 만드는 것만큼 고객님과의 상담도 중요한데요. 옷을 제작하기 전 고객님과의 상담을 통해 고객님이 원하는 스타일 혹은 원단을 저희가 추천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파악도 해야 됩니다. 체형상 콤플렉스인 부분까지도 생각하여서 옷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고객님과의 상담도 많다 보니 서비스적인 부분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꼼꼼한 부분이 있다면 테일러라는 직업은 누구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진로 박람회를 통해서 이 테일러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또 많은 직업 동영상들을 보시고 꼭 의미 있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맞춤 정장에 제작된 순서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상담을 받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체촌, 이제 몸 사이즈를 재는 겁니다. 그 사이즈를 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체형도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봉이라고 해서 이제 가짜로 봉제를 한다는 뜻인데 그 가짜로 손바느질로 봉제를 한 거를 가지고 고객님을 한번 입혀보게 됨으로써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줌으로써 그 완성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한 사이즈를 예측을 할 수도 있고 또 체형까지 파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이제 정장이 제작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체험은 바지 기장을 줄이거나 늘리게 하는 방법과 교복 셔츠 단추가 떨어졌을 때 좀 더 튼튼하게 단추를 닫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체험 키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단이 가장 중요하세요. 왜냐하면 원단에다가 연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원단과 그리고 실과 바늘이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쇠, 요거 같은 경우는 골무라고도 하고 뭐 유비아라고도 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느질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바느질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셔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추가 주어지고요. 바늘과 실로 단추를 꿰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이제 모형인데 요걸 가지고 한번 선생님은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실과 바늘을 준비해서 실을 바늘에다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구멍에다가 실을 껴주도록 할게요. 여기가 낀 상태에서 그럼 이렇게 두 줄이 나와요. 아무래도 한쪽으로 끼다 보니까 두 줄이 나오는데 두 줄 중에 한 줄을 조금 길게 뽑아 가지고 이 한 줄을 끝부분을 집게손가락으로 쥐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검지, 이 뒷부분으로 실을 한번 말아주세요. 그러면 검지에 동그란 이 실이 하나가 말리잖아요. 이 상태에서
검지는 뒤쪽으로, 엄지는 앞쪽으로 실이 말아진다 생각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 긴 줄을 한번 당겨 주시면 자동으로 매듭이 완성이 되세요. 잘 안 보이실 텐데 매듭이 안 돼요. 네. 이렇게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끝부분은 가지고 계신 가위로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끝부분에 이렇게 매듭 지어진 상태에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자, 원래는 이 주어진 원단과 좀 비슷한 색상으로 해야지 아무래도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티가 안 날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기 편하라고 좀 아예 다른 색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을 저는 흰색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비알을 이렇게 착용을 하시고요. 처음에는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하기가 조금 불편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일단 매듭을 한번 지어 줄게요. 매듭 같은 경우는 깊게 한번 쭉 바늘을 떴다가 이 끝에 부분이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막힐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갔던 자리로 한 번 더 들어가서 똑같은 곳으로 나오기 한번 하시고,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2번.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접혀진 부분이 있고 안 접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 세발뜨기라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세발뜨기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새 발처럼 떠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위에 한번 떴다가 아래 한번 떴다가 이렇게 떠질 겁니다. 자, 먼저 시작을 해보면 겉에부터 한번 떠볼게요. 위에부터 뜰 때 요거는 겉으로 표시가 가장 안 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얇게 뜬다 생각으로 위에 한번 뜨고, 그 다음에 아래 한번, 겹쳐져 있는 부분 아래 한번 뜨고, 또 위에 한번 뜨고, 아래 한번 뜨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새 발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새발뜨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똑같이 위에 한번, 또 아래 방. 요 같은 경우는 너무 성급하게 하면 이 끝에가 이 실들이 너무 엉켜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 올 한 올 뜨시면 됩니다. 위에 한번 뜨고 겹쳐져 있는 밑에 부분 한번 뜨고, 또 위에 한번 뜨고, 보통 일반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하진 않아요. 보통 이제 정장 바지나 이제 교복 바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기법으로 이제 정장이 떠지게 되세요. 기성복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잘 나오진 않고요. 보통 기계로, 아무래도 그게 더 빠르다 보니까 기계로 나오게 되세요. 하지만 맞춤 정장에서는 이런 세발뜨기를 직접 손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성을 들이기도 하면서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이걸 뜰 때 보면 이제 겹쳐져 있는 요 부분, 이게 떨어지는 요 부분이랑 너무 가깝게 이걸 떠버리면 또 완성이 되었을 때 모양이 이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거리감도 있어야 되면서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몇 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쭉 돌리면 이제 일반적인 정장처럼 한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매듭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같은 곳을 한번 찔러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앞에처럼 같은 곳을 한번 찔러준 후에 또 나오고, 2번 정도는 이걸 반복을 해주세요. 나오면 좀 단단한 이렇게 매듭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을 가위로 잘라주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바지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완성본이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뺑 돌리게 돼서
이제 예쁜 밑단이 됩니다. 요 같은 경우는 뭐 바지를 늘릴 때든 줄일 때든 이 간격에 따라서 느리고 줄이고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를 얼마만큼 줄이겠다, 나는 얼마만큼 늘리겠다 설정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끝난 후에는 뭐 집에 이렇게 다리미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다려주면 조금 더 깔끔한 모양의 완성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지 늘리고 줄이는 방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셔츠에 단추 닫는 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단추와 이 셔츠 사이를 공간을 보면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단추를 꿰을 때 조금 더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단추 닫는 방법 말고 조금 더 수월하게 단추를 닫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아래다가 이렇게 원단을 좀 깔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실과 바늘이 준비되어 있죠. 요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는 실 하나만 매듭을 졌는데 이번에는 이 두 개 다 매듭을 질 거예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두 가닥에 이렇게 실을 잡고 검지로 한 바퀴를 돌립니다. 그 다음에 쭉 검지는 뒤로, 엄지는 앞으로 하면서 이 긴 부분을 이렇게 떼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매듭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끝에 부분은 조금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듭이 다 젖었으면 단추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단추 구멍 4개가 있을 거예요. 4개 중에 시작은 아무 데서나 해도 됩니다. 밑에서 위쪽으로,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구멍 하나에다가 단추를 실과 바늘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들어간 구멍에 바로 위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구멍에다가 위에서 밑으로 안으로 빼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세요. 이런 모양이 되는데, 그러면 이 반대쪽 요 실에 이 두 가닥이었다 보니까 공간이 이렇게 남을 거예요. 이 공간에다가 바늘을 넣어줍니다. 바늘을 넣어주고 이 바늘을 쭉 당겨버리면 실과 바늘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단추가 달렸으면 이제 한번 원단에다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형으로 달아볼게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깊게 들어간다는 말이 바늘을 쿡 찔렀다가 다시 찌른 옆으로 바로 이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 그럼 뒤에는 이런 식으로 좀 깊게 떠진다는 이런 뜻입니다. 쭉 나오면 단추가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단추 밑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 들어갈 때는 아까 전에 들어갔던 그 실 말고 그 반대쪽에 있는 실들, 십자를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한번 넣어주고, 그리고 또 십자기 때문에 그 맞은편에 있는 구멍에다가 위에서 아래로 넣어주되, 이 안에 있는 이 실이 나온 그 구멍 쪽으로 또 바늘이 들어가 줄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바늘이 나오게 됩니다. 쭉 당겨주고, 이 쭉 당겨줄 때 너무 이렇게 쭉쭉 당겨지면 얘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의 이제 여유를 준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다시 그 구멍으로 바늘이 나갔다가 단추 구멍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단추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아까 넣었던 구멍 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한 4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세요. 중간중간 이렇게 공간이 잘 있나 확인을 한 상태에서 시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구멍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반대편에서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거 고정이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시 밑에서 나갈 때는 이번에는 바늘이 이 단추를 통과하지 않을 거예요. 단추를 이렇게 옆으로 제껴 놓고 이 원단만 뚫어서 나갈 거예요. 나가게 되면 단추는 여기 달려 있고 옆으로 사이로 이제 이렇게 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실을 지금 이 세워진 이 단추와
이 단추와 셔츠 사이에 이 공간에다가 돌돌돌돌 말아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단추 사이에다가 실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퀴만 딱 돌려주면 이 세워졌던 이 기둥이 아주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이 바늘을 가지고 돌린 후에 이 기둥 부분을 바늘이 통과한다고 생각하세요. 딱 통과를 하고 한 번 더. 이 바늘이 이 기둥을 통과한다. 이 통과하는 작업이 이 단추 다는 작업의 마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듭이에요. 이게. 그렇게 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단추 끝부분 있는 실을 잘라버리면 이 단추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보면 일반 단추는 이렇게 단추와 이 원단 사이가 간격이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 단추 같은 경우는 이 단추와 이 원단 사이에 간격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추 구멍에다가 아무래도 단추를 꿰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달기가 좋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단추 튼튼하게 달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셔츠와 바지를 가지고 이제 수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조금 쉬웠는지 어려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에 가지고 있는 교복 셔츠라든가 교복 바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늘리고 줄이고 한다거나 이제 단추를 다시 단다거나 할 때 한 번 더 사용을 해보시면 조금 더 유용하게 아무래도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으로 테일러의 체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변태수 테일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